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3박 5일간의 공식 방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나재헌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조금 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버지니아주의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는 것으로 3박 5일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당시 10,000명이 넘는 한미 양국군의 희생을 낳는 등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피난민 9만여 명이 흥남부두를 통해 철수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부모님이 당시 피난민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한미가 혈맹으로 맺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정으로 평가됩니다. 방미 첫날 문 대통령은 한미 경제인들과 잇따라 만나는 등 경제 외교에 주력합니다. 미국 방문에 동행한 SK 채태원 회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52명의 경제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한미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첫 회동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이루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문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에서 상견례를 하고 공식 환영 만찬을 갖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는 방미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백악관은 조금 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와 철강 등 한미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문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주로 무역과 관련된 의제를 다룰 것을 시사했습니다. 회담 후에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각자 소감도 밝힐 계획입니다.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오는 일요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다만 논란이 되어온 사드는 주요 의제가 아니라는 게 백악관의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지홍 특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도착에 앞서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을 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무역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 내 장벽, 미국으로 수입되는 많은 양의 철강을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의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점점 줄고 있고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늘고 있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으로 인해 무역 불균형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 규모는 277억 달러로 6번째로 적자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미국 우선을 앞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시정, 나아가 한미 FTA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 고위 관리는 무역 문제에 있어 솔직하면서도 우호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백악관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관리는 문 대통령이 최근 사드 배치 완료에 있어 절차가 있지만 이는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소개하고 사드 문제가 회담의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는 수그러드는 듯하지만 정상회담에 임박해 한미 간 무역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신지홍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 씨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작에 가담한 이 씨의 동생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긴급 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 검찰이 체포 시한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에 대한 육성증언 파일 조작에 가담한 이 씨의 동생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주거지 등 대여섯 곳을 대상으로 첫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리고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 전 최고위원은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택 앞에서 취재진의 이번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분한테 오늘 나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빨리라도 밝혀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들니까 좀 오히려 풀었으면 좋겠다. 제가 몰랐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카톡에 줬던 내용과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리얼했거든요. 그러나 이 씨는 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윗선이나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서울 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3당은 음주운전과 고액자문료 등 각종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당은 적극적 보호막을 폈고 송 후보자는 몸을 낮추면서도 일부 의혹은 적극 해명했습니다. 네, 청문회는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의 기싸움 속에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야당은 시작부터 음주운전 은폐 의혹 등을 거론하며 송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음주운전 자체를 완전 범죄를 시키려고 이 음주 사실을 은폐, 파쇄,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송 후보자는 은폐 의혹은 부인했지만 자신의 실수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26년 전 젊은 시절에 한순간 실수를 저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김 의원이 추가 음주운전 의혹도 제기하자 송 후보자는 자신이 운전은 안 했지만 운전자를 위해 구명 로비를 한 사실은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자진 사퇴, 지명 철회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후보 지위에 대해서 용퇴를 고민할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에 관한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하게 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각 지명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 3천만 원에 달하는 법무법인 자문료도 주요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그 3천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심정이 드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국민 앞에 한번 사과를 한번 하시죠.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방어막을 펼쳤습니다.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전쟁 영웅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적어도 그런 예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국내 업체들끼리 국내 업체가 뭐 납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산업체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준 거는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음주무마 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 문제와 맞물려 한때 정회했다 재개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지성입니다.